가장 이제 보면은 현장에서 직접 행사를 진행한 회사가 가장 현장에서 중요하고 잘 알게 되는데 보면은 4명으로 기재된 안전요원. 실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안전요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공연 기획을 대행해 주거나 아니면 공연 기획을 하는 이런 회사들이 영세업체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네. 저도 뭐 공연 관련 일을 잠깐 해봐서 잠깐 무슨 공연 관련 일을 해서 좀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아주 유명한 지금 포미닛도 나오고 뭐 유명한 그 가수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출연자 위주로 출연자들한테 일반인이 다가가지 못하게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지 안전요원이 그 무대에서 이제 무대 아래에 있는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안전요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이 처벌 조항이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규제 조항 같은 그런 게 정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공연 관련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라든가 처벌 조항 이런 것도 좀 완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정도 만들어야 돼. 저 상식적으로 말해. 네. 가서 이렇게 좀 둘러보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거기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예. 30명 올라가면 저 불안해서 내려오고 싶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좀 소방서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야 사람이 많이 몰리면 옆에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가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경고를 하든지 그런 게 상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 규정이 없으니까 문제 없다는 건 이게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공사 자체가 참 주먹국으로 됐다는 게 뭐냐면 네. 소방서에 처음에 이제 좀 안전 점검을 해달라고 처음에 공문이 왔다는 예. 거예요. 2대1인가 9번인가 예, 4번인가 왔다는 4번인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소방서 측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안전 점검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 건물 안전 점검을 하고 오는 김에 뭐 서류가 신청 서류가 왔으니까 한번 둘러나 보자 하고 쑥 한번 가봤다는 거예요. 소방서 쪽에서. 네. 분당 소방서.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그게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나가봤는데 그때는 무대도 설치가 돼 있지 않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할 수가 없네요. 뭐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예.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대도 또 이틀 전에인가 설치를 했다가 2대1 측에서 보고 이거 조금 이러다가 위치를 바꿔달라 관객들이 보는데 좀 네. 불편하겠다. 관객들 좀 더 많이 모이기 위해서 위치를 좀 바꾸자라고 하루 전날인가 바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화면에 보면은 바로 사고 당시에 무대 위치하고 처음에 당초 행사를 계획할 당시에 무대 위치가 서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죠. 180도 네, 바뀌어져 있습니다. 네. 사고 환풍구는 원래는 행사 계획할 당시로 보면은 그 무대 뒤에 있어서 거기에서 올라서서 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 바꾸는 바람에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2대1은 돈 7천만 원 어디서 해가지고 4천만 원 쓰고 3천만 원 남기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저 안전에 대해서 근본적인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보니까 예.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 김경진 변호사가 얘기할 때 소방 당국에다 좀 점검 좀 해달라. 그런데 네. 대충 가서 본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경찰이나 소방 당국의 책임, 정태현 변호사.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거기는 지금 다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예. 뭐 규정에 없으니까 안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규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규정이 지금 3,000명이라는 거죠. 야유 공연 행사는 3,000명이 넘으면 자기들이 가서 근데 책임을 3,000명이 져야 되는데. 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700명 왔다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3,000명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적어도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으로서는 야 혹시 사람이 많이 오면 야 이게 좀 환풍구로도 넘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가 있겠네. 그건 상식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점에서 네. 그야말로 안전 불감증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다들 한심한 게 뭐냐면 저 공간 자체가 네. 맥시멈 들어가 봐야 700명이라는 거예요. 현장에 깔려있던 의자가 400개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이게 의자에 앉고 서서 이렇게 붙이고 이래봐야 지금 1,000명 넘어갈 공간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라든지 소방서 입장에서는 이건 본시 이게 어떤 점검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 선배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렇든지 어쨌든지 간에 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네.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죠. 그 마음 자세에 대한 비판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저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가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세하게 이렇게 뭘 하라라고 하면 그게 결국은
국민에 대한 어떤 자율에 대한 통제거든요. 그리고 규정을 세세한 어떤 점검 조항이 없는 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뭔가 책임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 공간에서 3,000명 미만 되는 공간에서 알아서 이렇게 하라라고 어떻게 보면 규정이 없는 건 뭐냐면 국민들이 그 정도까지는 알아서 자율적으로 정리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고 법을 만들었고 그런 신뢰를 부여해 줬는데 결국은 책임 있는 주체인 어떤 뭐 이렇게 과학기술진흥원이라든지 또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서 그걸 못한 거예요. 보면 네. 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신뢰를 지금 못 맞춰낸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하고 달리 거기에 직접 올라간 사람들의 책임도 상당히 많이 예. 거론이 되고 있죠. 다음날 그 언론사 일면 사진을 보면 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 환풍구 덮개라 그래야 되나? 이게 휘어져 있는 게 눈으로 좀 볼 수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휘어져 있을 정도가 중간에 이렇게 U자로 휘어지면 올라가 있는 사람도 좀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중간에 그걸 예. 느껴서 내려온 사람도 있어요. 있다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사고를 피한 분도 있는데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사고가 있었을 때도 이제 과실 비율 같은 걸 정할 때 네. 뭐 초등학생이나 좀 더 어린 학생들이 했으면 뭐 이걸 인지할 능력이나 과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그 당사자에 대해서는 조금만 부담하게 하고 다른 뭐 이제 지자체나 기관에다 더 많이 부담하게 하지만 이 경우에는 성인들이 보통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 뭐 변별력이 있고 인지할 능력이 있는 분들이 올라가신 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좀 안전 불감증이라든가 당사자의 과실 비율이 조금 높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헌법도 이제 예. 국가가 이제 또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방어하고 예방하고 그럴 의무가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근데 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 국민 모든 주체들이 이런 걸 또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은 국가도 챙겨야 되지만 또 국민 개개인도 또 챙겨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통풍기에 올라가신 분들도 어느 정도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항상 이런 참사가 나면은 세월호 때는 단원고 교감이 자살을 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 행사를 직접적으로 축제 안전을 책임진 분이 결국 그 다음날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큰 참사가 났을 때 책임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의 목숨을 결국 버리는 이런 일, 우리 편원봉 변호사,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되는 거 물론 아닙니까? 뭐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분께서 지나치게 좀 어떤 공포감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로 온 사회적으로 유병원 찾기가 되면서 유병원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몰아주는 분위기가 돼버렸는데 이 사건 이후에도 워낙 큰 참사가 되다 보니까 또 도대체 안전관리를 어떻게 한 것이냐, 안전관리 책임자가 누구냐 그런 비난이 증폭되다 보니까 내가 유병원처럼 저 모든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나 그런 좀 개인적인 극도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